21번 도면의 지시선은 왜 46 파이 20이라고 기입되어 있을 때 설명으로 오는 것은 파이가 20이란 얘기죠. 그러면 직경이 20mm이고 앞에 46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개수를 말합니다. 구멍 개수가 46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름이 20mm인 구멍이 46개 이것이 되겠죠. 22번 물체의 중심에서 반위로 절단해서 반위로 딱 자른 거 이걸 보고 온 단면도 또는 전 단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반단면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면도란 얘기는 단면, 자른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위로 딱 절단한 거, 그 상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 단면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반 자른 거, 이게 온 단면도고 반단면도는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반쪽만. 여기까지만 자르고 여기는 안 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절단면이고 이 면은 절단면이 아닌 면인 거죠. 이런 게 반단면도. 그래서 반단면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23번 주조품을 나타내는 거. 주조품은 아까 제가 C로 나타낸다 했죠. C요. 그래서 GC 이렇게 표현한다. GC 하면 회주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강에서 C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탄소고 기계 구조용에서는 C가 탄소고 그 다음에 일반 구조용 합금강에서는 C가 크롬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철에서는 주조품의 C는요. GC할 때 C는 이거는 주철이라는 거를 봅니다. 즉 영어로 캐스트 아이언. 캐스트가 바로 주철이라고 하거든요. 주철을 영어로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이때 C 앞자리를 딴 겁니다. 그래서 C예요.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같은 C라고 해도. 그래서 주조품에서는 C가 이렇게 기다는 거죠. 24번 SF340A. 이때 SF니까는 강인데 F니까는 단강을 말하는 거죠. 단강. 그러면 2번이 되겠죠. 25번 구멍의 치수가 0이 가장 작고 가장 클 때는 0.02만큼 크니까 그러면 50.000에서 50.020 이렇게 되는 거죠. 구멍의 치수가. 그리고 축의 치수는 50에서 이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이 아니라 49.9975에서 49.9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멍이고 이게 축인데 축이 아무리 커도 구멍 가장 작은 것보다 작지요. 구멍에 축이 들어갈 때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그러죠. 헐거운 끼워 맞춤. 그래서 구멍이 항상 클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 반대로 축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구멍보다 항상 클 때는 그때는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어떤 때는 축이 크고 어떤 때는 구멍이 클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중간 끼워 맞춤. 가열 끼워 맞춤이라는 건 없어요. 26번 중심선 피치선. 중심선 피치선은 1.3선인데 가는 1.3선을 쓰는 거죠. 27번 KSA0005 제도 통칭에서 A 하면 가장 일반을 말하는 겁니다. KSA 일반의 0005 이거는 번호 숫자고요. 제도 통칭에서 문장의 기록을 나타내는 방법 설명은 틀린 것은 문체는 구어체를 한다 맞고요. 문장은 간결한 요지로 가능하면 이것도 맞고요. 기록 방법은 우측에서 하고 우측이 아니라 좌측부터 하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18번 고로조업에서 출선할 때 사용되는 스키머. 자, 출선을 할 때는요. 용선과 선철과 슬래그가 같이 있어요. 슬래그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슬래그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래그는 주성분이 SiO2와 CaO와 뭐 Al2O3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제거하는 장치가 스키머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댐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용선하고 슬래그가 같이 쭉 들어오면요. 용선은 선철은 비중이 이거는 7.1 정도? 7.1에서 이 정도 되고 그런데 슬래그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3 정도. 그러면 슬래그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슬래그가 위에 뜹니다. 그러면 슬래그는 위에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용선이 있어갖고 용선은 요걸 타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용선만 가고 그 다음에 슬래그는 위에 이렇게 걸리게 됐죠. 그때 슬래그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별도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슬래그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용선은 일리 나가고 슬래그는 이렇게 나가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래서 용선과 슬래그를 비중 차이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로 스키머다 하는 거죠.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산소부하에 의한 효과를 듣는. 산소부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로에 송풍을 할 때 일반 공기를 송풍하거든요. 그러면 공기는 산소가 21%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다가 산소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그거 보고 산소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부하의 효과로 틀린 것은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산화 반응이 많기 때문에 발열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틀린 것이니까 1번은 틀렸네요. 벌써 질소가 감소되면 발열량은 증가가 되는 거죠.
거죠. 증가가 되는 거죠. 산소 부하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질소는 감소되고, 질소 감소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발열량은 더 증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질소는 반응을 안 하는 거고, 산소가 Fe2O3하고 반응해갖고 하는 거니까 C하고 반응하는 거죠. 참 코커스하고 반응해서 CO2로 해서 산화되기 때문에 발열량이 증가된다. 30번. 장애물 중에 E는 부시부에서 노상에 걸쳐 모두 환원되어 거의 전부가 선철 중으로 들어간다. 이때 선철 중에 E를 적게 하기 위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첫 번째, 유해 방지를 위하여 장애물 중에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로 조업을 하면요, 고로 조업을 해갖고 이렇게 출선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조업을 하다 보면, 조업에서 흘러내리다 보면 장애물 중에 인이나 황이 있거든요. 인이나 황은 주로 코커스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코커스에 그 회분이 있고, 회분은 뭡니까? 회분은 SiO2와 Al2O3가 주성분이에요. 회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황과 인 같은 것이 있어요. 이때 이런 것이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선철로. 선철, Fe 중으로 다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인이나 황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인을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장입되는 것 자체에 원료에서 이런 것이 적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의 유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급속조업을 한다. 급속조업을 하면은 이것이 빨리 흘러내리게 하면요, 인을 흡수할 시간을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온도를 높인다? 노상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됩니다. 낮춘다. 제가 지금 인이 적어야 되고, 그러면 황이 적을 때는 여기서 3번 하나만 틀립니다. 황이 적게 들어오게 하려면 노상 온도를 높여야 돼요. 다른 건 비슷합니다.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장애물 중에 황이 적게 한다. 또는 뭐 급속조업을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염기도도 높게 한다. 맞거든요. 근데 황하고 인하고의 차이점은, E는 항상 E는 낮아야 되고 S는 높아야 제거가 잘 된다. 제강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강에서도 탈인의 조건에 보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 탈항의 조건은 온도가 높아야 된다. 31번. 다음 중 고로의 풍구가 파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여기에 고로 설비가 있을 때 풍구는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건데, 여기까지가 노상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보시인데, 요 보시 아랫부분, 노상하고 보시 그 사이, 여기로 송풍을 하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풍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송풍구가 있는데, 이 송풍구가 파손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1번 이겁니다. 용선이 접촉할 때. 용선이 이것이 빨리 흘러내려야 되는데, 만약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거를 다 녹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녹여버리거나 또는 달라붙어 갖고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풍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풍구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선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압력을 좀 상당히 높게 해서 용선이 여기에 달라붙지 않게끔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파쇄된 적열 소결광을, 일단 우리가 철광석을 갖고 소결 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Fe3O4 같은 거를 환원이 잘 되는 Fe2O3로 전부 다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게 소결인데, 그리고 철광석이 들어올 때 보면 전부 다 가루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소결 작업이죠. 그래서 성분도 이렇게 바꾸고 덩어리로 만드는 게 소결광인데, 이때 가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열돼서 나오는 그 상태를 보고 적열 소결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크기별로 파쇄를 해갖고, 이제 다시 파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고로안에 집어넣으려면 한 15에서 45 정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다시 잘라줘야 돼요. 깨트려 주는데, 깨트려 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만 선별하는 장치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크러셔가 이거가 파쇄시키는 거고, 그리고 화격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파쇄 설비가 아니라, 이거는 소결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받쳐주는 장치가 화격자고요. 그 다음에 냉각기는 적열 소결광을 이걸 일정하게 이렇게 파쇄한 다음에, 파쇄해서 요 스크린이 선별을 하는 거죠. 분류하는 건데, 이 선별을 된 이거를 냉각시키는 것이 냉각기입니다. 33번. 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유동성을 좋게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야 탈인 탈항도 잘 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슬래그의 용융점을 높인다. 용융점을 높이면요, 안 됩니다. 용융점이 높으면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용융점은 낮춰야 됩니다. 슬래그의 용융점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용융점을 높인다가 아니라 낮춘다. 그다음에 34번. 열풍로의 추결실 내어벽돌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비열이 낮아야 된다. 비열은 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좋아야 된다. 이게 맞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기공률이 30% 이상이어야 된다. 비중이 1.0이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공이 30% 이상 되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비중도 또 1.0 이하는 너무 가볍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아니래요. 2번이 그냥 맞는 겁니다. 35번. 낙하 강도 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오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소결광이나 코코스를 고로에 장입을 할 때,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위에서 장입을 하거든요. 여기가 노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흉이고, 장입이 돼서 이렇게 쌓이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장입을 하는데, 장입을 하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견디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낙하 강도 지수입니다. SI라고 하거든요.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 얼만큼 깨지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SI다. 그래서 일단 M1은 체가름 후에 10mm인 거, 그리고 M0는 시험 전에. 그러면은 M0 같은 경우는 시험 전인데, 그리고 M1 같은 경우는 이제 체가름 후 요거 10mm 요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거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는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면 작다는 얘기는 깨졌다는 얘기죠. 깨져갖고 작은 건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요겁니다. 그러면 처음 거가 이렇게 큰 거였는데, 이거가 요만큼, 요거 남은 거 무게니까요. 그래서 요거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36번. 코코스 중 회분의 조성 성분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회분이 SiO2, Al2O3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2O3도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CO2는 아닙니다. CO2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37번. 선철 중에 SI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SI를 높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주물용 선철할 때. 그래서 주조공장으로 보내는 선철을 만들 때는 SI를 좀 높게 합니다. 즉 탄소하고 규소를 좀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그걸 보고 주물용 선철인데, 자, 그래서 SI를 높게 하는 겁니다. 염기도를 높게 한다. 염기도를 낮게 해야 됩니다. 낮게. 염기도를 낮게 한다는 얘기는, 염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SiO2분의 CaO니까 염기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것이 많다는 얘기죠. SiO2가 많으면요, 이 SiO2가 용선이 흘러내릴 때 여기에 있는 SI가 거꾸로 환원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SI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염기도를 낮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노상온도 높게 한다. 그 다음에 규산분이 이것이 SiO2죠. 그리고 노상온도가 높아야 이것이 분해가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코코스에 대한 광석비율은 적게 하고 고온 송풍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광석이 적고 코코스는 좀 많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코스 중에 있는 회분 중에 SiO2가 많거든요. 물론 광석에도 맥석 성분이 있어갖고 맥석에도 SiO2와 Al2O3가 있는데, 그거보다 코코스 회분 중에 있는 SiO2가 많다는 거죠. 38번. 고로가스의 발열량은, 고로가스 발열량은 1000칼로리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낮아요, 고로가스가. 그래서 보통 고로가스가 BFG가 한 900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로가스가 있죠, LDG. LDG는 그거에 한 2배 조금 넘어요. 그래서 한 2000 정도. 그리고 또 COG가 있죠. COG는 LDG의 또 2배가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또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이 BFG. 그리고 그 다음이 LDG. 그 다음에 COG. 그 다음에 LNG가 있습니다. LNG는 요거는 액화 천연가스죠. 그 다음에 LPG가 있죠. LPG는 석유가스입니다. 이거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자, 발열량이 이것이 대략 한 900 정도 된다면, LDG는 요거보다 한 2배가 조금 더 크거든요. 2배 조금 더 돼요. 그러면 2000 정도 이렇게 치고. 그리고 COG는 요거에 2배가 조금 넘으면 대략 그래서 4500. 그리고 요 LNG는요. LNG는 COG에 또 2배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대략 한 11,000 정도 됩니다. 11,000. 그리고 LPG는 요거에 또 약 2배 이상. 22,000 이상입니다. 22,000 이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조금씩 넘게 이렇게 차이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때 가장 낮은 것이 요 고로가스가 850이다. 고로가스가 가장 낮은 이유는, 고로가스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아요. 질소가 보통 한 55%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LDG 같은 경우는 CO가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OG 같은 경우도 메탄이라든지 CO라든지 이런 것이 잔뜩 있는데, 그리고 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BFG는 가장 많은 것이 질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질소는 아예 반응 안 하는 거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발열량이 가장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드와이드 로이드 소결기에 대한 설명을 드는 거예요. 이거 연속식 소결기인데요. 1번. 소결 불량 시 재점화가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된다. DL식 소결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붕어빵 파는 사람들 보면요, 붕어빵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죽을 넣고, 그 다음에 소를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 이렇게 한쪽 쭉 돌려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이렇게 딱 꺼내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 여기서
꺼내려고 봤더니 들리겠어요. 근데 계속 한 바퀴 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돌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돌리다 보면 타요. 완전 타버리죠. 뭐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이거 재점화가 가능하지 않다.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방진 장치 설치가 용이하다, 연속식이다, 그 다음에 한 개가 고장났다. 이게 기기장치가 복잡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이 전체가 다 서버립니다. 40번. 다음은 소결 장애층의 통기도를 지배하는 식이다. N은 층의 가스리 흐름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값이 얼마일 때 가장 좋은 통기도를 나타내는가. 보통 한 0.5 이하거든요. 0.5 이하. 그래서 대략 한 0.6일 때.